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과 강원 동계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70여 개국 2,900여 명의 참가하는 대형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원도의회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그리고 심호섭 부위원장 모시고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붐업 방안과 더불어서 두 의원의 다양한 의정 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정재웅 위원장 그리고 심호섭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효도하는 도의원, 돌봄 도의원, 일자리 창출 도의원이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춘천의 대표 일꾼 키다리 정재웅입니다. 이제 우리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새로운 강원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심호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 출신 심호섭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과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호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헬로 이슈토크 기본적으로 저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서로 상대방 의원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심호섭 의원님,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은 도의회에 오기 전부터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가 직장 생활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문화위원회도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제가 강원도 의회에 와서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이 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저는 초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도 우리 초선 의원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는 우리 도민들이 문화와 관광 또 사회복지 또 의료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 지식을 많이 가주셔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위원장님 덕분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또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는데 과찬이십니다. 보세요. 예. 예. 사실 이런 질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심호섭 부위원장님께서는 초선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이십니다. 선배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내공이 느껴지는 의원이십니다. 네. 30년간 그 문화행정 업무를 하셨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또 전문성은 사회문화위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의원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조직생활에서 익힌 품넓은 이 마음과 배려심, 실력이 돋보이는 외유 내강의 아주 매우 훌륭한 의원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열정적이고 외유 내강인 의원님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 그럼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나갈 텐데 정재웅 위원장님께서는 삼선 의원으로 또 심호섭 부위원장님께서는 30년 동안 이제 지역문화 기획자로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이제 도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이번 11대 도의회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좀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좀 보실까요? 위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무엇보다도 큰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9개월간의 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또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정책 자문관들의 그 각각 전문 영역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는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 활동으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연말 또 이 최우수 의정활동의원에 선정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평균 이상의 예. 그런 평가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심호섭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아직 우리 정재훈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노하우가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일을 배우고 또 익혀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인데 또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이제 문화행정이라든가 문화기획, 콘텐츠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한 30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또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일단은 또 의회에 왔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이하면 제정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민들 또 예술인들이 그러한 복지 증진을 받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형식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서 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이번 상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중점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국외 연수를 다녀오셨죠. 네. 동유럽으로 관광 정책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좀 지방 의원들의 국외 출장 시선이 좀 곱지만 않은 건 사실인데 자, 어떤 일정으로 또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오셨는지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주요 내용 좀 살펴봐 주신다면요. 이번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는 이제 한 3개국 정도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뭐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여의성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뉴스를 통해서 느끼고 또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회에 왔을 때 우리 정재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문화위원회는 나가기 전에 아마 우리가 5개 기관을 섭외하고 또 그러한 기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그러한 자료를 구축해서 사전 학습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6박 8일이었지만은 한 5일 정도를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하는데 5일 동안 매일 우리가 또 한 기관 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우리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체코 관광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국민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체코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는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청을 방문했을 적에 그러한 관광 정책, 코로나 이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챙겨봤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강원 FC에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맞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기 위해서 또 사례를 좀 듣기 위해서 저는 레드볼 FC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또 그 시설이라든가 또 선수들 관리라든가 또 그러한 기금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근데 우리는 도에서 거의 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메이드볼 FC 같은 경우는 기업 후원을 받아서 세나 이렇게 사업을 해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저희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술가 협회라든가 또 야외 공연장 또 이렇게 우리 강릉을 예를 들면은 경포 호수가에 이렇게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많은 그 매년마다 거기에서 페스티벌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노하우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봄으로써 사실 이런 것이 여행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현장에서 그러한 좋은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기자 입장에서 봐도 관광 정책을 둘러보기 위해서 관광지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참 애매하게 그럴 수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광청이나 뭐 그 축구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오셨다니까 좀 많은 것들을 강원도에서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구상이 좀 있을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뭐 없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강행군이었습니다. 네, 네, 그 공식 일정이 6개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소화하느냐고 사실은 관광다운 관광은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강원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뭐 우리 저 방문 일정 중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생략을 하고요. 네, 이런 이 다양한 관광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강원도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또 그 오스트리아의 그 예술가 협회를 통해서 그 문화 기획 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그 세심하고 어떤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제 트리엔날레라고 하는 네. 이 미술품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했고요. 예, 또 이 강원 FC에 관련돼서도 정말 이렇게 어렵게 출범시킨 시민 구단으로서 예, 이 그렇죠. 프로축구 구단인데 레드불 FC라고 하는 한 사례를 통해서 또 직접 경기 프로 축구 경기도 관람을 하고 그 관중이라든가 또 이 구단의 어떤 그 경영 마케팅이라든가 또 선수 육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강원 F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지 않으면은 길게 확장된 우리 프로 구단을 갖다가 육성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거든요. 그 이외에도 이 문화교류라든가 보건 분야에서의 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들의 시각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향후 의정 활동에 아주 매우 큰 도움이 돼서 큰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계속해서 좀 질문 위원장님께 좀 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그 지난 3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네. 두 분 모두 다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먼저 정 위원장님께서는 그 강원 연구회 강원 학 연구센터 예. 문제점들을 좀 언급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강원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 정체성, 강원도의 어를 예, 정립하는 그런 학문인데 강원연구원 산하에 강원학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강원학 연구센터는 강원학 정립 및 발전을 위해서 2017년 10월에 설립됐는데요. 최근 신임 그 강원연구원장 취임 이후에 인사 배치라든가 업무 분장 등의 문제로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중단기적인 계획과는 달리 인력과 예산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예,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강원학 연구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인데요. 연 센터장으로서 강원학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가 임명됐고 또 총 3회에 걸쳐서 기업 천국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강원학 연구센터에서 기업 천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커피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또 발간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대책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강원 연구원에서 인문학 전문가를 갖다 고용하지 않고 선발하지 않고 강원학 연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강원 문화재 연구소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관계자들과 지금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호섭 의원님께 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자, 최근 5분 발언 통해서 이제 청소년 올림픽 대회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2024년 이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진정한 성공 개최를 위해서 청소년들 참여가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붐 조성인데 이러한 붐 조성은 또 지역부터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번 이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올림픽입니다. 또 그리고 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네 번째 올림픽이고 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저희 우리 도의회에서 또 제 5분 자료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강원도로서는 또 도시 명칭이 아니라 강원도의 지명을 또 어떻게 보면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그 강원도민 전체 또 우리 또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 또 우리 강릉이라든가 평창, 정성, 행성을 비롯해서 이러한 지역에서 붐 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을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마케팅을 좀 통해서 기업이 좀 많은 후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또 청소년들이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부분에도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동계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좀 계속해서 좀 질문 이어가면은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조례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도내 그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도 발의하셨어요. 요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우리 강원 아까 인사 말씀 중에서도 그 조금 제가 언급을 한 네, 것인데요. 우리 강원도에는 이제 그 예술인들이 그렇게 다 시도보다 지원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타 지의 시도를 살펴봤을 때는 기업이 많아서 또 이렇게 기업 매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강원도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매세나를 통해서 예술인들 지원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 일을 좀 시스템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복지센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예술인들을 상담이라든가 또 법률에 따른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는 조례가 우리 또 위원장님이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네. 집행부에서 예술인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현안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저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복지국, 보건체육국, 대변인실, 네, 공무원 교육원의 업무가 저희 소관입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강원도 청년가정 돌봄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4세에서 39세의 청년 가장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경계성 지능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또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 실태 조사 연구를 위한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은 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시간에 좀 계속해서 두 분 이제 모시고 주목할 만한 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